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면서 규탄했고요.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후 10여 분 만에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윤 대통령은 올해 4월에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법안 통과 직후 이렇게 빠르게 또 거부권 행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봐야 되겠죠?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뭐 이 법이 워낙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법이고 또 법안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떤 이 반헌법적인 내용들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동안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이 법 자체가 결국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략으로 이 법의 어떤 강행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의 언전 시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올려서 내년 총선 기간과 똑같습니다. 자, 이 총선 기간 동안 사실 이 수사로 총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여타의 어떤 논쟁을 넘어서서 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측면에서 저는 즉각적인 어떤 거부권 행사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법은 넘어가면 지금 법제처를 거쳐서 지금 일단 대통령실로 넘어가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2 요구를 이제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좀 시한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표결은 결국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또 야당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시점을 끝까지 끌어서 네.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이후에 즉 탈락하는 이 현역 의원들의 어떤 반란표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결국 이 처리도 뭐 계속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1월, 2월 정도 아마 이 가서 제2 요구의 어떤 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또 하나의 노리는 것은 이 법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논쟁을 벌임으로 인해서 실제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 통과되지 않더라도 뭐 그런 전략 또 그리고 여당의 어떤 이 나중에 공천 탈락하는 의원들의 어떤 반란 뭐 이런 것도 노리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재표결과 관련돼 가지고 관건이 되는 뭐 절차와 또 관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법률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부로 이송이 돼야 돼요. 아직 정부로 이송이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정부로 이송이 되면은 대통령에게는 양자 선택의 기로에 설 수가 있죠. 첫 번째는 15일 이내에 이걸 공포하면 법률로서 되는 거고 15일 이내에 제2 요구를 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는 건데 네. 이도훈 대변인 이도훈 그 수석의 말에 의하면은 그 정부로 오는 즉시 1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제2 요구를 하겠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2 요구가 되면은 다시 이게 국회로 가가지고 그 출석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한 사람 그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그때 법률로서 즉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제2 요구한 기간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예. 이걸 갖다 제2를 받은 국회가 언제까지 이거를 갖다가 의결할지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그 시간 같은 것들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만약에 그 민주당이 그런 식의 행태를 갖다가 보인다라고 하면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의 목적은 진상을 규명한 것이 아니고 총선용이다라고 한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은요, 전직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가족비리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수용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과거 사례는 어떻습니까? 과거 사례는 말씀하신 대로예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들이
임기 중에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특검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이제 아들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특검을 수용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본인의 아들 이시영 씨 관련 특검을 다 수용을 했었어요. 예. 당시는 이제 여론이 가족 관련된 것 특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워낙 부정적이어서 대부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 여론도 거부권, 소위 이제 제2요구권을 발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제2요구권 요청했는데 국회에서 의석수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두고두고 총선의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수용하는 게 맞다. 그것이 국민의 여론을 받드는 행동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거부권이라고 하는 제2요구권이 발동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총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